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진돗개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충성심을 넘어 한 가족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5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충직한 개 한 마리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시선과 오해, 그리고 곧 터져 나올 갈등의 불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오후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모두가 그 개를 비난하며 내쫓으려 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구라 불리는 이 진돗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개의 용기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삭막해진 이웃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잊혔던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빌라와 주택들 사이로 유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의 중심에 자리한 빛나 초등학교 때문이었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학교 앞은 아이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과 학원 차들로 북적이며 하루 중 가장 활기찬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그러나 손녀를 기다리는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한 이한솔 할아버지와 그의 곁을 늠름하게 지키는 백색 진돗가의 맥구였습니다. 백구는 보통의 개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할아버지의 옆에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굳이 묶어둘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녀석은 짖지도 부산스럽게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경건한 수행자 같기도 했고 소중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늠름한 기사 같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처 문방구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짚은 채 가만히 손녀를 기다렸고 백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이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아이들은 하교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면서도 시선만은 단 한순간도 교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기다림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숭고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그저 충성심이 강한 개가 아닙니다. 이들의 지능과 귀소 본능은 과학적으로도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주인을 찾아 돌아온 사례들은 이미 유명하죠.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그런 본능을 넘어서는 마치 사람처럼 깊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녀석의 눈빛 속에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책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솜이 나올 시간 다 됐다.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속삭이면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한번 툭 흔들 뿐 여전히 교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얼굴을
한 소녀가 달려 나왔습니다. 양 갈래로 묶은 머리를 흩날리며 달려오는 아이. 바로 할아버지의 손녀 소미였습니다. 할아버지! 백구야. 소미는 할아버지보다 백구에게 먼저 달려가 그 하얀 목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그때서야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소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이 재회의 순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니야. 할아버지, 매일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소미는 백구의 목에 얼굴을 부비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맞춰 소미와 백구도 보폭을 늦추었습니다. 해의 질 역해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백구야, 약속 잘 지켰구나. 그 약속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소미도 동네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골목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서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는 하마터면 백구와 소미를 칠 뻔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멈췄고 놀란 소미는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짜증이 가득했고 그는 내리자마자 다른 누구도 아닌 얌전히 서 있는 백구를 향해 경멸 가득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 개새끼가 아직도 여기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에 이런 짐승이 돌아다니게 놔두는 게 말이 돼?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평화롭던 골목길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저기에 찬 눈빛은 분명히 백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처음 보는 백구에게 이토록 극심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할아버지와 소미, 그리고 백구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진 이 검은 그림자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은 최근 이 동네로 이사온 박상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번듯한 대기업의 부장으로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효율과 규칙, 그리고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커다란 개는 그저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존재,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이사온 첫날부터 할아버지와 백구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백구를 만지며 웃는 모습조차 그에게는 비위생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우리 백구는 사람을 해치는 개가 아닙니다. 이한솔 할아버지가 점잖게 나섰지만 박 부장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할아버지와 백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개가 사람을 해치고 안 해치고를 어떻게 압니까?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그리고 여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개를 매일 끌고 나와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민폐 아닙니까? 당장 이 개 안 보이게 치우세요. 민폐라니요. 우리는 지난 5년간 5년 동안이나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왔단 말입니까? 동네 수준하고는 당장 개 목줄 똑바로 잡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다음에도 내 눈에 띄면 그땐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박 부장은 경멸적인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채 올라타 쌩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차가 남긴 매캐한 배기가스가 골목에 자욱하게 남았습니다. 소미는 겁에 질려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고 백구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으르렁대던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이런 식의 모욕과 협박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경멸에 찬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와 백구는 여느 때처럼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보시오. 내가 어제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또 걔를 끌고 나와서 영업 방해, 아니, 통행 방해를 하고 있잖소. 박 부장은 마치 큰 범죄 현장을 덮친 형사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요. 학교 주변에 큰 개가 있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과 동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 부장의 편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개 물림 사고도 많다던데. 하지만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백구를 봐온 사람들은 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박 선생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 할아버지랑 백구가 여태껏 누구한테 피해 준 거 봤수. 문방구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백구는 동네 아이들이 다 예뻐하는 순둥이에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하지만 박 부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순하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걔 주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법대로 합시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은 격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내가 직접 경찰이랑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겁니다. 그의 완강한 태도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구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백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왜 벌써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도 친구들과 함께 제잘거리며 교문을 나서다 굳어버린 할아버지와 험악한 분위기의 어른들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부장은 소미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 어린애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저렇게 걔한테만 매달리게 키우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요. 그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뿐인 손녀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만하시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박 부장의 고함 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소미가 다가오기도 전에 백구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소미는 어리둥절한 채 멀어지는 할아버지와 백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백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떠나기 싫다는 듯 버텼지만 할아버지의 손에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네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랫동안 백구의 충직함을 봐온 사람들은 박 부장이 너무하다며 혀를 찼지만 어린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백구는 더 이상 동네의 명물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향한 따뜻한 시선들이 하나둘 차가운 의심과 경계로 바뀌어갔습니다. 5년간 이어져 온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백구와 소미를 둘러싼 이 갈등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약속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할아버지와 백구가 지키려 했던 그 약속의 뿌리는 5년 전 지독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미는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7살 아이였습니다. 소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아름다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소미의 엄마, 이수진 씨는 몸이 약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소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심장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소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없더라도 소미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버지인 이한솔 할아버지와 함께 소미를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린 딸, 단둘만 남게 될 것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게 될 소미가 혼자 등하교할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소문 끝에 진도에 있는 한 전문 견사에서 갓 태어난 하얀 진돗가의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소미야, 이리 와볼래. 엄마가 우리 소미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수진 씨의 부름에 방에서 달려나온 소미는 상자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고 하얀 생명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강아지다. 엄마, 내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아기는 소미의 동생이자 소미를 지켜줄 멋진 기사님이 될 거야. 이름은 우리 소미가 지어줄까? 소미는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하야니까 백구,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백구야. 그렇게 백구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유독 소미를 잘 따랐습니다. 소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아장아장 따라다녔고 소미가 잠이 들면 그 옆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소미와 백구를 자신의 침대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소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미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될지도 몰라.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어린 소미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슬픈 눈빛에 덩달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어디 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우리 소미는 할아버지랑 그리고 백구랑 여기서 씩씩하게 지내야 해. 대신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하자. 수진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소미, 이제 곧 학교에 가지. 학교에 갈 때랑 올 때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돼. 꼭 할아버지랑 그리고 백구랑 같이 다녀야 해. 알았지? 특히 백구는 소미를 지켜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아이야. 백구가 소미 곁에 있으면 엄마는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지? 소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딸, 우리 소미, 잘 부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소미 곁을 지켜줘야 해. 약속해다오.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전부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수진 씨의 손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언어를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진 씨는 소미와 할아버지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소미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백구는 그런 소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습니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 어린 소미에게 남은 것은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소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백구와 함께 소미의 등하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픈 날에도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백구 역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학교 앞에서의 기다림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작은 주인을 지키라는 세상을 떠난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을 이행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알 리 없는 박 부장은 그저 자신의 편의와 질서를 위해 그들의 숭고한 약속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부장에게 이 모든 사연을 설명할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딸과의 아픈 기억을 들추어내 동정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약속은 남에게 이해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부장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관리사무소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구가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학교 행정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할아버지와 백구의 약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학교 측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학교 행정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한솔 어르신 되시죠? 빛낮 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박 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다른 일부 학부모들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어르신과 백구의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고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순환계라고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는 절대 아이들을 해칠 개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백구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제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학교 보건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님 지시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일부터는 반려견을 동반한 교문 앞 대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과 학생 모두를 위한 조치이니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자제 요청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다시는 개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죽은 딸과의 약속, 소미를 지키겠다는 맹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소미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백구 역시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녀석은 할아버지의 슬픔과 고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미가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현관문 앞에서 소미를 배웅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백구의 목줄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현관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린 같이 나가지 않는 거죠? 라고 묻는 듯한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미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갈 수 있겠니? 친구들이랑 같이 조심해서 가거라. 소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소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백구는 현관문을 앞발로 긁으며 애처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구슬프게 우는 백구를 보며 할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는 백구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늙은 주인이 힘이 없어서. 오후 3시 할아버지는 결국 백구를 집에 남겨두고 홀로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백구는 없었지만 자신이라도 소미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허전하고 초라했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백구는 어쩌고 혼자 오셨수? 아, 그 녀석이 오늘따라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백구가 보이지 않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보시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개 없는 동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동네 같구만.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역시 문제가 있으니 개를 못 데리고 나왔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소미가 교문을 나왔습니다. 소미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이내 두리번거리며 백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는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 좀... 할아버지는 차마 손녀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소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백구가 없는 하굣길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와 소미에게 안겼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백구는 서러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소미는 그런 백구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소미를 마중 나갔고 백구는 집에 남아 애타게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백구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현관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였고 할아버지와 소미가 돌아올 때까지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운 없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백구를 보며 할아버지의 마음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갔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절반밖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백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박 부장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과연 이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학교의 첫 번째 경고 이후 박 부장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학교의 경고와 박 부장의 집요한 압박은 이한솔 할아버지의 심신을 빠르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혼자서 손녀를 마중 나가는 길은 더 이상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백구가 보이지 않게 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마주칠 때마다 할아버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역시 짐승은 묶어둬야 제맛이지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못 들은 척 외면했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뭔가 잘못이 있으니 저러겠지 라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한때 동네의 정겨운 상징이었던 할아버지와 백구는 이제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죽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미, 백구랑 같이 꼭 지켜주세요. 라고 애원하던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얕은 잠과 악몽을 반복했습니다. 식욕도 잃어갔습니다. 소미 앞에서는 억지로 몇 술 뜨는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식사를 걸렀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걸음걸이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백구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영리한 진돗개는 가족의 분위기와 주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실제로 반려견은 주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동기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시름은 고스란히 백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예전에 활기차고 늠름한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산책도 마다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료 그릇은 거의 비지 않았고 윤기 나던 하얀 털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오직 오후 3시가 되면 녀석은 기계적으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한 고통스러운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예전부터 알아오던 협심증 증세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안정을 취하자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소미는 백구는 어떡하나? 참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덮쳐왔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것은 어린 손녀 소미였습니다. 소미는 아직 어렸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이 사라졌고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밤이면 할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깊은 한숨 소리와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백구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소미의 마음속에는 검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실까? 왜 백구는 아픈 걸까?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어린 소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백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 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와의 약속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매일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미는 학교 후 문방구에 들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새로 이사 온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학교에까지 쫓아가서 민원을 넣었다지. 뭐야? 어머, 정말 그러니 어르신이 백구를 못 데리고 나오시는 거였구나. 아이고, 저렇게 착한 개를. 그러게 말이야. 어르신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지 몰라.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소미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의 실체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 백구를 향한 비난,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가 할아버지와 백구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미의 작은 어깨 위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책임감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린 소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될까요? 그리고 깊어지는 할아버지의 병세는 이 가족에게 또 어떤 위기를 불러올까요? 문방구 앞에서 들려온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어린 소미의 마음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만 귓가에 완광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박 부장, 마인원, 꼬로빔.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단어들이 할아버지와 백구를 향한 날 선 칼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항상 신나게 뛰어오던 골목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름에 잠긴 백구가 힘없이 꼬리를 한두 번 흔들고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굽은 등이 오늘따라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소미는 와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밥 차려줄게. 할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소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가방을 내팽개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흐헝헝. 할아버지, 갑작스러운 손녀의 울음에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소미의 등을 토닥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미야, 왜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우리 소미 괴롭혔어? 소미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힘드시죠? 저 때문에 할아버지랑 백구가 힘든 거죠. 다 저 때문이에요. 후엉. 소미의 말에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미안함과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한탄이 뒤섞인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던 백구도 다가와 그들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구슬프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순간 셋은 세상에 오직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와 백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이 싸움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소미와 백구가 환하게 웃으며 함께 있는 모습, 동네 아이들과 백구가 어울려 노는 모습, 그리고 우리 백구는 착해요. 백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소미는 할아버지에게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손녀의 눈빛에 차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소미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백구 알지? 백구가 요즘 많이 아파. 어떤 아저씨가 우리 백구를 못살게 굴어서 할아버지도 힘들어하셔. 우리 백구는 정말 착한 강아지인데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들은 소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구와 함께 놀았던 즐거운 기억을 가진 아이들은 모두 소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맞아. 백구는 순해.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소미야. 아이들은 저마다 소미를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소미는 용기를 얻어 담임 선생님께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동안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소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이런 작은 노력은 박 부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미는 하교하는 길에 일부러 박 부장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차에서 내리던 박 부장과 마주친 소미는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박 부장은 자신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에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아저씨, 우리 백구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백구는 착한 강아지예요. 다시는 우리 백구랑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헤으, 요 맹랑한 것 좀 보게.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네, 할아버지한테나 가서 똑바로 교육받으라고 해라. 짐승 키우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이야. 박 부장의 차가운 대답에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용기는 어른의 냉소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소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돌아보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소미가 걱정되어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소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박 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어른이 돼서 어린애한테 무슨 짓이오? 어른,
어른이면 뭐, 할 말 못합니까? 애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버릇없이 아무 대서나 대들게 키우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미의 눈물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를 터뜨리기도 전에 더 끔찍한 진실이 소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픔과 분노 뒤에 숨겨진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소미의 눈물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소미의 눈물은 할아버지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박 부장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의 눈앞에는 손녀의 우는 얼굴 위로 딸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던 그 겨울날, 병실의 하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할아버지에게 잊고 싶은 고통인 동시에 백구와 소미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5년 전 수진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하던 수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약해져 있던 심장이 견뎌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변변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뺑소니 사고가 잦았던 그 지역의 CCTV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그날따라 사고 현장을 비추던 카메라가 고장 나 있었다는 사실은 기묘한 불운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수진의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수진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오직 어린 딸 소미였습니다. 당시 소미는 낯가림이 심하고 유난히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아빠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어린 아이가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견뎌낼지 눈을 감을 수가 몇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백구를 가족으로 들였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충성심과 용맹함이 소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백구에게 소미를 지켜달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속삭였고 어린 소미에게는 백구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날,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불효녀 먼저 가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아가, 다 괜찮을 게다. 다 괜찮아. 아버지, 우리 소미 어떡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소미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딸을 보며 할아버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목숨을 걸고 소미를 지킬게. 네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소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낼게. 약속한다. 내 딸아. 수지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미를 찾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 얼굴 한번 보자. 소미는 하얀 병실과 각종 의료기기들에 겁을 먹은 채 할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낯설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등을 떠밀어 주자 소미는 마지못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 괜찮아. 우리 소미, 이제 학교도 가고 씩씩하게 커야 해. 백구랑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사랑한다. 내 딸. 그것이 수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힘없이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어린 소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소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한동안 말을 잃고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죽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소미를 학교에 보내는 것부터가 큰 과제였습니다. 소미는 할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그림자처럼 소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미가 불안해하며 울 때면 다가가 가만히 핥아주며 위로했고 밤에는 소미의 침대 밑을 지키며 악몽을 꾸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백구가 곁에 있을 때 소미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미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백구와 함께 매일 등하교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잃은 소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항상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소미의 상처를 치유해준 의사이자 유일한 친구였고 든든한 오빠이자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바로 그 가족을 소미의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 부장에게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죽은 딸과의 약속을 짓밟고 손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파괴하는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소미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할아버지와 백구를 위해 이제는 자신이 싸워야 할 차례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박 부장의 압박은 이제 학교를 넘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용기 있는 저항과 할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박상철 부장의 집요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린아이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고 이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관련 법규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학교 측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는 백구의 존재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내용의 공식 민원을 교육청에까지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자 학교 측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이한솔 할아버지를 학교로 정식 호출했습니다. 교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도 어르신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육청에서까지 지시가 내려온 이상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할아버지는 초라한 행사액으로 고개를 숙인 채 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통보입니다. 다시 한번 교문 근처에서 개가 발견될 경우 저희는 즉시 경찰과 구청 동물보호과에 신고하여 강제 격리 조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는 유기동물보호소로 가게 될 것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입양되지 않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락사라는 끔찍한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백구를 잃는다는 것은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소미의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허망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왔건만 이제 그 법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늙은이와 말 못하는 짐승은 차가운 규정과 조항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소미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했지만 소미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절망의 그늘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백구의 등을 오랫동안 쓸어주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슬픔을 위로하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수진이와의 약속도 이제 다 끝인가 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 사이로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딸 수진이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아, 얘 보고 있느냐? 이 못난 아비가 내 마지막 부탁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게 생겼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주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동물의 순수한 위로에 할아버지의 슬픔은 더욱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백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최후 통첩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소미를 마중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미에게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늙어서 매일 나가는 게 힘에 부치는구나. 이제 우리 소미도 다 컸으니 혼자 다닐 수 있지. 라며 둘러댔습니다. 소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일 하교하는 길은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은 이제 할아버지와 백구를 학교 근처에서 볼 수 없게 되자 박 부장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잘못을 인정했으니 안 나오는 거겠지. 긍정적이었던 여론마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미, 백구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네의 질서를 바로잡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면 일부러 학교 앞을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 가족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규칙과 질서가 관철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술에 의지해 잠을 청했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백구는 생기를 완전히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소미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한때 행복으로 가득했던 작은 집은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학교의 최후 통첩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들의 약속은 이대로 끝을 맺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후 통첩이 내려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한솔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손녀와 백구를 데리고 희망차게 나서던 그 길이 이제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오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힘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박 부장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늙고 병든 그의 몸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백구가 기운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배달원 복장을 한 청년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한솔 어르신 댁 맞으시죠? 등기후 편물입니다. 할아버지가 서명을 하고 받아든 것은 법원에서 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할아버지와 백구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백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정신적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구가 짖는 소리 때문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는 사실무근의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하는 박 부장의 집요함에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앞에 가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버티던 그의 심장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소미, 우리 소미.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백구가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녀석은 쓰러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고 몸을 밀치며 그를 깨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구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녀석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얌전하게 살아온 백구가 내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절박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몸을 던져 긁고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능이 높은 개들은 주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평소와 다른 돌발 행동으로 주변의 위험을 알리기도 합니다. 백구의 행동 역시 그러한 생존 본능과 주인을 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미가 백구의 다급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공포에 질린 듯한 백구의 울음소리에 소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시 소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와 피가 나도록 문을 긁으며 울부짖고 있는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소미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흔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소미의 옷자락을 물고 현관문 밖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향해 더욱 크게 지저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소미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미의 절박한 외침과 백구의 울음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한 이웃이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는 동안 소미는 넋이 나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구급차 타지 못하게 되자 멀어져 가는 구급차를 향해 애처롭게 짖으며 한참을 그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소미는 이웃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이제 소미와 백구,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녀와 충직한 개는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자신의 집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던 박 부장의 입계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상황은 눈엣가시 같던 늙은이와 개를 한 번에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소미와 백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간 후 동네는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이내 다시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존재에게 그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 집. 소미는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끓여준 죽은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그런 소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불안한 듯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주인을 잃은 슬픔과 작은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박상철 부장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이 비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백구가 짖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물론 대부분은 다른 집 개 소리거나 조작된 것이었지만 백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놀라우는 사진아이가 장난감 때문에 우는 순간을 교묘하게 찍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동네 주민 몇 명에게 방황제로 받아낸 개 위협성에 대한 진술서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백구를 이 동네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동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그의 성공 지향적인 삶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마모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 부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구청 동물보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하지만 과장과 거짓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 동물보호과죠. 제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사나운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서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는 백구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위협하고 밤낮 없이 지저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이 없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으니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호자인 어린 손녀딸이 있긴 하지만 저 큰 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와서 격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에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현장 출동팀을 보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소미의 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문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저 안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저 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미는 울다 지쳐 잠시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소미의 곁을 지키며 문 쪽을 향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녀석의 몸에서는 경계심 가득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윽고 쾅쾅쾅! 아우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구청 동물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소미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백구는 소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짖음은 공격성이 아니라 두려움과 작은 주인을 지키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안에서 개가 심하게 짖는 걸 보니 신고 내용이 맞는 것 같군. 위험할 수 있으니 강제로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소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동물보호과, 우리 백구를 데리러 온 건가? 안 돼! 타나체첸 거든다 다이버시트닝팅 다시. 소미는 울면서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싫어요. 우리 백구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하지만 어린 소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강제로 열리고 방호복을 입고 올가미와 포획망을 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백구는 그저 처리해야 할 민원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박 부장은 자신의 집 창문 너머로 조용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냉혹한 신고 전화와 한 통이 이제 막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소녀와 충직한 개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돼. 우리 백구한테 손대지 마세요. 소미의 절규가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신속하게 거실을 포위하며 백구를 구석으로 몰아갔습니다. 백구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위협적인 도구들의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녀석은 뒷걸음질 치며 소미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떠나지 않았고 겁에 질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직원들의 눈에는 사납고 공격적인 개라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가 지금 흥분해서 위험합니다. 아이는 저쪽으로 좀 분리해 주세요. 직원 한 명이 소미를 붙잡아 백구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소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놓으세요. 우리 백구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백구 데려가지 마세요. 소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미는 결국 방 한쪽으로 격리되었고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이 백구를 향해 포획망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온몸을 덮쳐오는 그물에 백구는 놀라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물은 더욱 몸을 조여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야생동물처럼 처절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올가미 준비해.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외치자 긴 장대 끝에 달린 소의 올가미가 백구의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 했지만 결국 차가운 쇠고리가 녀석의 목을 획 하고 낚아챘습니다. 큐윽 깽 직갱 백구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녀석은 숨을 쉬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올가미는 더욱 세게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인 백구가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백구야. 소미는 거의 실신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백구는 소미를 지켜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천사야. 그 천사가 지금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은 마침내 백구를 완전히 제압하고 철제 케이지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백구는 케이지 안에서 헐떡이며 쇠창살 사이로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소미야, 나 좀 구해줘. 무서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이야, 철수합시다. 신고자에게는 처리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직원들은 케이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공포에 떨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소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우리 백구 불쌍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미는 직원의 발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케이지는 무정하게 현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불이야! 몰리야.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하여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밖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박 부장이 살고 있는 빌라의 3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 부장네 집 아니야. 어떡해? 불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 이웃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소동에 백구를 잡고 있던 직원들의 주의가 온통 바깥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녀석은 케이지의 약한 잠금 장치를 온몸으로 들이받았고 절컹 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백구는 케이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적게 하고 소리치며 다시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그들의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미는 백구가 도망쳤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백구의 다음 행동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자유를 향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치솟고 있는 바로 그 건물, 박 부장의 집을 향해 망설임 없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 분명한 화염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백구야, 안 돼. 돌아와. 소미의 절규가 검은 연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어째서 백구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의 집, 저 지옥 같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일까요?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기에 백구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려 하는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구의 선택은 모두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백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충격적인 광경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소미의 절규, 직원들의 당혹스러운 외침, 이웃들의 비명이 한데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박 부장의 집이 있는 5층짜리 빌라였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지고 있었고 시커먼 유독가스가 창문 틈으로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불길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저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백구가 저기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저 불타는 건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직원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위험한 맹수로 취급하며 포획하려 했던 개가 본능을 거스르고 불타는 건물로 뛰어드는 기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 부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막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내의 다급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에 불이 났대.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아직 집 안에 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박 부장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고 6살 난 아들 민준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 민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네의 질서나 눈엣가시 갔던 개에 대한 증오는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박 부장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는 4층까지 불길이 번져 있었고 창문에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내부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소방관들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저 안에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위험합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박 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올려다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백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녀석은 뛰어난 후각과 본능으로 연기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실제로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만 배에서 수억 배까지 뛰어나 희미한 냄새의 근원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백구는 자신을 괴롭히던 박 부장에 대한 복수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구해야 한다.
백구가 반응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할아버지와 소미가 없을 때 가끔씩 백구에게 다가와 몰래 과자를 주곤 하던 아이였습니다. 백구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백구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털이 그슬리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 부장의 집에 도착한 백구는 잠겨있지 않은 현 관문을 몸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유독가스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낮은 포복 자세로 바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백구는 안방 침대 밑에서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백구가 혼자 끌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백구 자신도 유독가스를 마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엄마와의 약속, 소미를 지키듯이 이 아이도 지켜야 해. 듀. 백구의 머릿속에 죽은 수진의 마지막 모습과 소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녀석에게 초인적인, 아니 초견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죽음을 향해 다가서는 동시에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무사히 아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운명을 바꾼 화재는 이제 모든 관계의 역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라 입구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체는 조금씩 아주 느리게 움직이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기가 살짝 걷히고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구였습니다. 온몸의 하얀 털은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잿빛이 되었고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녀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컥컥거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몰골 속에서도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가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바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어린아이 박 부장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사력을 다해 아이를 끌고 건물 밖 안전한 곳까지 나온 뒤에야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구해낸 아이를 지키려는 듯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박 부장과 그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아이를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상황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영웅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가 사납고 위험한 짐승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개였습니다.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은 멍하니 서서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올가미와 포획망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미는 울면서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정신 차려. 백구야, 눈 좀 떠봐. 소미는 검게 그을린 백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백구는 힘겹게 눈을 떠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친다. 약속 지켰지. 라고 말하려는 듯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미의 눈물이 백구의 잿빛 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 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한 것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없애려 했던 바로 저 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구를 향해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순간들, 그리고 냉혹하게 신고 전화를 하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양심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목숨의 은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인간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백구와 소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털썩 소리를 내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미안하다. 꼬마야.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백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짐승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존재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동네의 분위기가 한 마리 개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개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백구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깨끗한 수건에 물을 적셔와 백구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다른 이웃은 동물병원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박 부장은 자신의 채 소미와 백구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24시 동물 응급센터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의 뒤를 따르며 그는 백미러에 비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백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만든 용기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동네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부장의 차가 동물 응급센터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미는 울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백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한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쇼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백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등이 켜지고 소미와 박 부장은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미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백구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보내준 천사란 말이에요. 박 부장은 그런 소미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미의 얼굴을 쳐다볼 면목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편견이 하마터면 두 생명을 앗아갈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말 천운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특히 배 손상이 심각해서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목숨은 건졌다는 말에 소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부장은 수의사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 개를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입니다.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수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미와 박 부장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백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 부장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과 동물병원을 오가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행히 아들 민준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백구는 하루아침에 동네의 골칫덩어리에서 모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구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앞다투어 동물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한 알음 사왔고 아이들은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빨리 나! 용감한 백구, 우리 동네 영웅. 학교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직접 병원을 찾아와 소미와 박 부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학교 차원에서 백구의 치료비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백구가 퇴원하면 정식으로 의로운 동물 의견, 이첸,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박 부장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과 백구를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백구의 상태를 살피고 소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한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던 할아버지도 자신의 손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박 부장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갈등을 씻어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위대한 희생이 두 가족을 화해시키고 더 큰 가족으로 묶어준 것입니다. 며칠 후 백구는 마침내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백구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소미였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불편한 몸으로도 녀석은 소미를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소미는 그런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슬픔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의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백구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단순히 한 동네의 영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잊혀가던 희생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준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퇴원한 백구와 할아버지, 그리고 소미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들의 약속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까요? 몇 주 후 백구와 이한솔 할아버지는 같은 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두 영웅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동네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우리 동네 영웅 백구 환영합니다. 나 이한솔 어르신 쾌차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 부장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차를 타고 동네에 들어선 할아버지와 소미, 그리고 백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나와 그들을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이들은 백구의 주위로 몰려들어 조심스럽게 그 상처 입은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한때 백구를 향했던 차가운 의심과 경계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구의 몸에는 아직 화상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녀석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소미는 백구의 목에 직접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숨거나 쫓겨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백구의 자리였고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가족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의 아들 민준이는 백구에게 달려가 서툰 발음으로 백구, 고마워, 네가 나 구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그런 민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부장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한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제가 어르신과 소미, 그리고 백구의 셔틀 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은 물론이고 어디든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자네도 큰일을 겪었잖나.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세. 그날 이후 동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 학교 앞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소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박 부장과 민준이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박 부장은 매일같이 자신의 차로 그들을 데려다 주었고 할아버지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구는 이제 동네의 마스코트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의 상처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며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와 백구, 소미, 3사람만의 슬픈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희망과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기적 같은 용기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삭막했던 이웃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과 미움을 사랑과 화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소미를 기다리며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5년 전 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느냐? 네가 보내준 이 기특한 녀석 덕분에 우리 소미도, 나도, 그리고 우리 동네 모두가 행복해졌단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렴. 너와의 약속,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테니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바람이
할아버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딸이 고마워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교문이 열리고 소미가 환한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뵙구요.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평화로운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의 기적 같은 용기가 어떻게 한 가족과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미움과 오해가 가득했던 관계는 숭고한 희생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백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엄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망의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발하며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백구처럼 말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했기를 바랍니다.